이번 세션에서는 엘라스틱의 김병준 이사님께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 엘라스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단순한 DB를 넘어 데이터 플랫폼이 갖춰야 할 데이터 수집 가공의 영역, 초고속 DB와 시각화까지 고루 갖춘 엘라스틱 스택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김병준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엘라스틱 서치 코리아의 김병준입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BI, DW, 마이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정보 보안처럼 여러 주제에서 고객의 관심, 그리고 저희의 그런 서포트, 굉장히 많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 이쪽 데이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엘라스틱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실 빅데이터가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는지 오버뷰, 그리고 엘라스틱 스택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엘라스틱 옵저빌러티라고 해서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엘라스틱이 갖고 있는 시큐리티,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그런 안내를 드릴 데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틱은 굉장히 많은 그 기술 회사, 여러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저희 기능들이 소개되어 왔죠. 사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에서 저희 엘라스틱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검색 플랫폼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에 우버라던가 뭐 틴더, 그리고 맛집 검색 어플에서 엘라스틱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는 점점 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오버뷰라고 하면 앞으로는 데이터가 정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데이터의 그런 발생량이 연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 데이터의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MOU라던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데이터를 쉐어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전략을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로만은 아직 그런 데이터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기존에 쌓아왔던 본인들의 기업만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카드사라던가 통신사라던가 여러 커머스사에서는 그런 본인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른 회사와 전략적으로 엮어서 비즈니스를 창출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에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고 이미 많은 플랫폼 내에서 적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틱은 이렇게 엘라스틱 스택이라는 영역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데이터 수집 가공을 할 수 있는 비츠, 로그스태시,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라고 하고 있는 그 저희 데이터베이스,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죠. 노에스케일이라고 하는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키바나라고 하는 시각화 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사실 저희가 심지어 어제 7.12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버전업이 빠르고 기술 개발, 기능 개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러니까 고객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스택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나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왔던 여러 그런 엘라스틱 스택에서는 많은 기능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저희의 새로운 그런 유료 모델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구축 영역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다양한 인프라들을 구성 요소들을 커버를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사스 모델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모델에서는 쿠버네티스라던가 여러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온프렘 설치형 쪽에서도 많은 그런 고객의 수요가 있고요. 이번 달에 발표된 내용에서요, 저희 엘라스틱이
기존까지는 가트너라든가 이런 공신력 있는 레포트에서 조금 빠져 있었던 게 저희는 아무래도 오픈소스고 상용 버전이 조금 뒤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가트너 자료나 이런 그런 공식적인 레포트에서 많이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저희 그런 솔루션들이 이런 영역, 옵저빌러티, 통합 모니터링, 시큐리티, 검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트 엔진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툴로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가트너에서는 저희 피어 인터뷰로 여러 좋은 의미의 그런 리뷰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옵저빌러티, 인프라 모니터링 쪽에서도 다른 높은 수준의 솔루션들과도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플랫폼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가 기본이 될 거고요. 데이터를 담아야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큐리티,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모두 이제 모여서 플랫폼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플랫폼들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인티그레이션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으려면 ETL,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ETL 솔루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흩어져 있는 소스들을 모아야 하는 비치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사실 로그성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주기들이 빨라요. 이 데이터가 어제 모였던 데이터가 오늘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지난달에 모였던 데이터는 다음 달에 쓰임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 요소별로 어떤 데이터는 수집 주기라던가 저장 주기, 활용 주기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다 다르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 기능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기능 중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BI 솔루션이나 DW 그리고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있던 기능들을 저희 키바나상으로 계속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사실 데이터 원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유저가 이 원천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여러 군데에서 조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오너십의 문제, 이 데이터의 권한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인덱스를 분기 처리하고, 엑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피봇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여러 담당자별, 부서별로 인덱스를 가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정말 많은 데이터를 쌓게 되면 이 데이터가 정말 저장만 하게 되고 공간만 차지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사실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롤업 같은 기능으로 데이터를 서머리해서 오래된 데이터들은 로우 데이터는 저런 아카이브로 이제 스냅샷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런 주요 데이터의 서머리 데이터만 이런 마스터 노드나 이런 데이터 노드, 핫존이라고 하는 빠르게 볼 수 있는 노드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나 BI 툴이 갖고 있는 이런 서머리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일 자랑하고 있는 데이터 스코어링이죠. 아무래도 검색 엔진, 추천 엔진, 여러 검색 기반의 데이터를 잘 가공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집계하는 그 영역에서는 데이터별로 얼만큼 이 데이터가 가치가 있고 점점 유저들의 반응을 보이면서 데이터가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로우 데이터는 점점 늘어날 거고, 이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남들이 평가해 놓은 아니면 여태까지 쌓여있던 액션 로그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얼만큼 가치 있는지를 대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데이터 스코어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다음은 머신러닝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유료 모델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환경 자체가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이라던가 모델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수립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실 텐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별도로 아까 보여드렸던 트랜스폼이나 이런 툴로 별도로 저장을 하시고, 이런 머신러닝 엔진에서 여러 모델들을 돌려보시는 거죠. 사실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머신러닝에 대한 데모까지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보여드린 데모에서는 그런 샘플들만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머신러닝은 여러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상치 감지라던가 뭐 이상거래 감지, 우버에서는 뭐 여러 로그를 바탕으로 뭐 인프라 모니터링, 여러 로직들이 이미 적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에서 저희 머신러닝 로직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색을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통한 연관관계 분석도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셋이 잘 들어오고 이런 중복된 데이터, 여러 집계된 통계를 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별로 연관관계들을 좀 맺어드리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퀄리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들은 앞으로 필드가 200개, 300개, 1000개 가까운 테이블 안에 데이터 필드가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잘 들어왔는지, 이 데이터가 맞게 들어온 게 맞는지,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 처리 과정을 다 하나하나 보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속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이 느리거나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해버리면 사실 검증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사실 이런 배치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검증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그런 밀도를 검색하는 이런 플러그인이라던가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저희는 여러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사실 논문 검색도 그렇고 미디어, 공고 법안, 포렌식 플랫폼에서도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사실 저희가 스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플랫폼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이런 스택 내에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와 BI 툴과 시각화 그리고 수집 정제하는 이 툴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개별적인 회사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의 정합성이 안 틀어졌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을 때 어디서부터 체크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엘라스틱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희 펑션으로 들어가면 엘라스틱 옵저빌러티예요.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플랫폼의 관점에서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로그의 영역입니다. 로그의 영역은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저한테 없고 이런 이런 CSP 사업자한테 자산이 이제 몰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장애가 생겼을 때마다 이런 로그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고 로그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엘라스틱을 만나시게 되면 이런 로그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자원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관점에서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플랫폼들에 나눠져 있는 로그들을 통합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로그 간에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로그들은 대부분 시간대별로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타임스탬프라는 필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모든 로그들은 합쳐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드릴다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CPU 자원과 메모리와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자원들이 나눠져 있는 이 시스템의 인프라 모니터링을 하나의 뷰로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 클러스터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담당별로, 아니 파트별, 여러 영역별로 데이터를 원하는 영역들이 다를 거예요. 사실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소유한 아니면 기관이 소유한 데이터에 대해서 원천이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를 그런 보안의 그런 영역별로 아니면 그런 룰별로 그런 권한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이렇게 찢어서 드려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권한의 그런 보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권한을 통제하고 그런 엔드 유저에게 이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고 다시 수거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모니터링에서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굉장히 손쉽게 로그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로그라던가 방화벽 로그, 이런 양이 많지만 의미를 찾기 힘든 로그들은 속도나 성능,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찝어서 볼 수 있지만, 이런 로그의 데이터는 사실 정의서를 보더라도 이 로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상치 감지라던가 머신러닝의 여러 왓처 같은 로직을 설계해서 그 제가 봐야 되는 그런 팁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데이터 운영 모니터링 관점에서는 데이터 수요자나 데이터를 뭐 공급자, 그러니까 개인 같은 아니면 기업 같은 여러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보는 그런 관점이 다 다르게 될 텐데, 이런 뷰들도 사실 그 상황에 맞게 다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로그는 다 수집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 이 로그들은 얼만큼 늘어날지는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큐리티고요. 시큐리티는 사실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큐리티만으로도 저희가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시큐리티에서 엘라스틱이 왜 갑자기 시큐리티 얘기를 하냐, 엘라스틱은 검색회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많은 미팅을 가보면 시큐리티 관점보다는 앞에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냐, 이게 모여있는 거에 대한 정합성과 신뢰를 정말 가져다 줄 수 있냐, 이게 선결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시큐리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왔던 건 다양해요. 그러니까 로그를 수집하는 그 기준과 목표가 당연히 그 회사나 아니면 기관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로그를 모아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좋은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 유출에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에서 저희는 오픈을 한다고 이 플랫폼을 잘 쓰게끔 만들고 싶어서 오픈을 했지만 외부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사실 이 유저가 잘 쓰고 있는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악의적인 사용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 펑션으로 저희가 제어를 해야 되고요. 사실 SSO를 통해서 내부에서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게 제어를 하는 기능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정보가 심지어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신발 사이즈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족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식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범위는 내일도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경됐던 10억 건의 개인정보가 내일은 10억 건이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변경,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플랫폼 자체는 성능을 당연히 보장해야 되고요. 이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CM이라는 저희의 이제 이벤트 감지 룰이고요. 여러 마이터어택이나 그 해외 해킹 같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플랫폼과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모여있는 그 시큐리티 관점에서의 룰들을 저희는 다 수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는 400여 개 이상의 룰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룰들을 기반으로 기업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협을 감지하고 이런 것들이 커스텀이 되도록 더 포함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R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고요. 결국에는 로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는지가 시큐리티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DR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툴에서는 센서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랩탑이라던가 서버라던가 여러 장치들에 설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로그를 수집하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룰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외부에 공격이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뭐 해킹 위협이나 malware나 여러 가지 좀 위협이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담당자한테 알럿을 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엔드투엔드로 사실 로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는 게 저희의 목표겠죠. 사실 검색부터 시작했지만 왜 저희가 시큐리티까지 왔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관점에서는 독일한 비즈니스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능을 위주로, 성능을 중심으로 이런 피처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드렸죠. 그래서 심지어 어제 발표된 내용들도 저희가 아직 정리해서 웨비나나 이런 것들 진행 못했지만 뭐 추후에 진행되는 이벤트에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짧은 데모를 준비를 했어요.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내용을 다 포함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 데모에서는 오늘 설명드렸던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시각화하고 키바나라는 툴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데모에서는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키바나에서 제가 이 엘라스틱에 조인할 때만 해도 사실 키바나라는 툴을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다 써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기능들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제 개인 신용카드의 내역이에요. 그래서 월별로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리스트를 요즘에 나오는 가계부 어플 있잖아요. 그런 뱅크샐러드나 이런 어플을 통해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1년치의 카드 정보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사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을 해요. 근데 뒤에 보시는 두 번째 표에서도 이런 로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정도의 정보로도 사실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충분한 레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상자분들은 현업이시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저희 엘라스틱의 키바나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라는 저희 툴을 통해서 이런 CSV 파일을 올리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CSV 파일 형태로 올리시게 되면 지금처럼 빠르게 데이터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업로드가 되게 되면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가 알아서 매핑이 되고 이렇게 식별이 되게 됩니다. 날짜 형식이 제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데이터는 날짜 형식으로 다 하나하나 처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들도 저희의 데이터 분포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면인데 이게 왜냐면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는 여러 표들을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집계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가 이런 분포를 갖고 있구나,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가 완료되면 지금처럼 디스커버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하나 로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어떻게 데이터가 분포가 있고 저렇게 막대 그래프가 켜져 있는 것들은 제가 하루에 신용카드를 많이 긁은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저는 그냥 짐작컨대 이날에 많이 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되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캔버스로 한번 그려본 그런 UI예요. 저희가 커스텀 UI라는 그 기능은 캔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데이터든 이런 데이터 분석 툴들은 커스텀 UI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시보드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높으신 분들이죠. 이제 C레벨 분들이 이 대시보드를 보실 거고 이런 투자에 그런 결정을 하실 텐데 이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나 엑셀처럼 보여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 데이터들은 이렇게 쿼리가 짜여져서 다 데이터가 매핑이 되거나 인덱스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대시보드예요.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대시보드로 하나하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대시보드가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대시보드로 다 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을 했던 것처럼 한식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신용카드에서 한식의 메뉴로 어떤 식당을 갖고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가는지, 한식을 얼마나 먹는지, 어떤 거를 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동차라는 키워드 대분류 소분류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주차비를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주차비 통해서도 월 주차가 얼마인지,
뭐 여기서 저는 한번 주유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디젤차에서 휘발유차로 바꾸고 얼만큼 주유를 좀 많이 하는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기름을 넣고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6, 7만 원 정도. 확실히 디젤차보다 많은 기름을 넣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검색이 빠르지 않고 한눈에 이렇게 대시보드가 없다라고 하면 보고 싶지만 그게 다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대시보드나 이런 비주얼라이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렌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각화 추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봤던 그런 저희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한 인덱스를 가지고 지금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시각화를 바로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대시보드에서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 화면은 제가 이렇게 한 몇 초 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었던 시각화를 모아놓은 화면이고요. 이게 사실 모든 현업분들의 니즈를 다 충족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현업분들은 아이디어는 있으시지만 구현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프로토타입을 짜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손을 대시고 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업에서도 쓰실 만한 그런 대시보드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잘하고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엔지니어분들한테 제 의견을 이런 대시보드와 함께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보다 훨씬 좋은 아웃풋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핸들링 하시는 이런 로우 데이터는 몇백만 건이 아니라 몇천만 건, 몇억 건의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여러 벌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돈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예전에는 뭐 RDB 관점에서는 여러 번 복제를 해서 이중화를 하고 삼중화를 하실 텐데 비정형 데이터는 그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벌로 갖고 계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위한 인덱스는 지금처럼 트랜스폼이라는 툴을 통해서 이렇게 분기하시고 이렇게 인덱싱을 다시 만드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자기가 원하는 인덱스를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고객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일주일간 새로 들어온 고객 중에 매출에 기여한 그러니까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어치를 사는 고객을 한번 찾고 싶다. 그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만으로도 100명의 고객을 필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하시는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원래 로우 인덱스에서 1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는 예전의 방식으로는 하나하나 쿼리를 짜셨어야 됩니다. 마트라는 개념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마트에서도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같은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해서는 그런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업 담당자분이 직접 이 인덱스에 접근하셔서 제가 원하는 인덱스를 새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그 클립보드라는 거는 이런 데이터 트랜스폼을 만드는 이 조건과 여러 가지 수식들을 그 쿼리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UI적으로도 제공을 하지만 그런 기존에 사용했던 커맨드 형태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BJ 테스트라고 하는 별도의 인덱스를 지금 구성을 해본 거고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로우 데이터는 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컬럼이라고 하는 게 200개, 300개, 뭐 많게는 1000개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제가 볼 수도 없고 이 필드가 뭐를 의미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로 보고 싶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별도의 인덱스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매번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더 이상 없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저만 알고 있고 제가 이거를 보장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현업과 뭐 IT 조직과의 악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아쉽지만 머신러닝을 좀 짧게 준비를 했고요. 이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카드 정보라고 해서 제가 1년치밖에 못 모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충분히 돌릴 만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사실 1년치의 데이터라고 하면 제가 평소보다 많이 긁은 데이터, 많이 긁은 금액 아니면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긁혔던 금액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상치 감지를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로직 중에 저희가 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카드 정보, 카드 카테고라이즈 된 데이터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겠죠. 제가 주로 그러니까 주로 긁는 영역이 자동차, 뭐 주유, 한식, 식사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비고 아니면 저희가 미입력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카테고리도 비어있는 칸들을 하나하나 학습을 시켜서 채워나갈 수 있는 기능들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그래프 기능이고요. 지금처럼 여러 카테고라이즈 된 데이터들,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이게 10,000건 들어왔구나, 1,000건 들어왔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검색했던 게 골프라고 하면 골프를 주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또 검색해 볼까라고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골프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비슷하게 등산이라던가 캠핑이라던가 여러 키워드의 연관관계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이든 뭐 자동차든 여러 영역에서 그런 프로모션이나 여러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영역에서 여러 저희 솔루션의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한 세미나는 저희 핸즈온은 뭐 다음 세션이나 저희 이제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데모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오늘 좀 두서없이 좀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저희는 시큐리티도 그렇고 통합 모니터링, 검색, 개별적인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세미나는 모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